한국 발레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서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정말 솔직히 클래식 불모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들이 많고요. 네, 이번에 네 번째 소식은 잠시 전에 보셨던 침울하고 우울한 전쟁 뉴스와는 달리 올해 들어서, 특히 올 6월 들어서만 3번의 낭보가 전해진 K-클래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발레, 성악 등 과거에는 우리가 넘보지 못했던 영역의 쾌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3가지 사례를 좀 정리했습니다. 영상 구성에서 보신 그대로입니다. 발레와 성악과 바리톤과 베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한 건데, 박평준 교수님 나오셔서 저희가 한 가지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발레리나 강미선 씨 얘기인데, 부누아 드 라 당스, 거기에서의 우승을 했다. 이 정도라면 어떤 의미입니까? 발레계 최고 영예의 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상에서 최우수 여성 무용수상을 수상했다라고 하는 건요. 네. 영화로 친다면 네.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상의 여우주연상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영상에서 봤습니다만 저렇게 가녀린 여성의 그 아름다운 손 동작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게 됐는데, 저도 이제 발레는 잘 모르고 문외한 시기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강미선 씨의 춤 사위나 이 동작 가운데 어떤 점이 과연 저렇게 높게 평가받은 것인지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결선에 오른 그 5명의 무용수들은 네. 그 기량 측면에 있어서는 거의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네네. 저희 한국만이 가진 고유의 한과 정을 네. 잘 표현하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이제 국악 크로스 오버 뮤직을 사용했는데 네. 이 음악도 한몫을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을 향한 네. 부인의 애절한 그리움을 연기했는데요. 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네. 물론 작곡가 중에서 윤희상 작곡가의 사례도 네. 그 비슷한 사례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이유로 네. 상당히 높게 평가받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작품으로 상을 받은 건데, 복장에서 알 수 있듯이 전형적인 클래식한 발레의 의상이 아니고 개량 한복 느낌이 난 우리의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표현력에 대한 얘기를 말씀 주셨습니다. 기량은 다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예술가로서 보여주는 그런 섬세한 손동작, 발동작 이거 하나가 차별을 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저런 표현력이 가능한 겁니까? 어떤 점이 최고의 발레리나들 사이에서 그 차이를 내게 하는 건가요? 일단은 그 최고의 발레리나들은 하루의 연습량이 네. 굉장합니다. 네. 뭐 보통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 10시간 이상씩 연습을 하면서 하루에 저러한 동작을 만들어냅니다. 네. 저런 동작 하나하나가 발레리나가 표현하는 그런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예전에 저 상을 처음 받았던 한국의 발레리나 강수진 씨에 보면 그 발레화 때문에 구부러지고 뒤틀어진 발 사진을 저희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훈련의 결과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참. 그러니까 근육도 필요하고 스피드도 필요하고 유연함도 필요하고 탄력도 필요하고 당연합니다. 정말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거네요. 근데 강미선 씨 같은 경우는 연습을 열심히 하면 근육이 그냥 잘 붙는 그런 그 체질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 또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사에서 나왔듯이 강미선 씨는 출산을 한 엄마로서 만 40세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발레리나 사이에서는 은퇴할 나이라고 흔히들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걸 다 극복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출산은 곧 은퇴라고 하는 일반적인 공식을 뛰어넘어서 이 강미선 씨는 연습 벌레, 연습 광으로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극복의 과정들을 잘 넘겨서 세계 최고의 무용수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이 우승들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 6월 달 내에서만 지난 한 달 사이에 3번의 우승이 있었는데 역시 2주 전에 있었던 김태한 씨의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쿨 우승도 역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바리톤으로서 역시 김태한 씨는 어떤 경쟁력을 보여준 겁니까? 일단은 음악적인 표현이 굉장히 좋았다. 네. 그리고 굉장히 젊은 나이였다. 22살이거든요. 네. 그리고 베르디의 오페라 돈 깔로라는 작품을 네. 불어 버전으로 노래함으로 해서 네. 그 프랑스 어권인 벨기에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네. 그리고 무대를 즐긴다는 마음으로 네. 임한 것이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게 큰 장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제 오페라나 저런 가곡들 보면은 뭐 이태리어나 독일어, 심지어 지금 우승할 때는 프랑스어로 노래했다는 건데 가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런 섬세함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분들한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우 어려운 질문이시기도 합니다만 아마 한글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이라고 이렇게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글의 우수성이요? 그렇습니다. 모든 국가의 언어를 발음하는데 별로 장애가 없는 그러한 언어가 한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성악가들은 가사의 뜻을 충분히 그 텍스트를 이해하고 노래해야지만이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표현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김성호 씨입니다. 특히 이제 BBC의 카디프 싱 오브 더 월드에서 가곡 분야 우승을 했는데 한복을 입고 노래를 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예선에서만 네. 한복을 입으려고 했는데 너무 관객들의 반응이 좋아서 네. 결선 무대에서까지 한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자, 그렇네요. 참 당당하게 세계 클래식 무대에 선 우리 한국인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많은 것, 자주 우승하는 것을 보는데 이게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고 국력이 커진 거하고 연결이 됩니까? 아니면은 순수하게 각가의 실력으로 이런 성과를 낸 건가요? 네, 국가 브랜드하고 연결이 당연히 됩니다. 아, 당연히 됩니까? 예, 한국은 대단히 이 클래식 음악 교육을 위한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네,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교육받은 좋은 선생님들이 한국에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유학을 가지 않더라도 한국에서만의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세계적인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상을 받는 거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해외로 유학을 나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클래식을 배우러 한국에 와야 할 세상이 됐다고 평가를 했는데 그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 인상을 제가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